왜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쳐 있을까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과 소음이 에너지를 먼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자꾸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관계와 노이즈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너지는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어나갑니다. 하루가 끝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난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 이때 사람들은 보통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을 할 때보다 관계를 처리할 때 훨씬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상대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모든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입니다. 감정 노동은 쉬는 시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말을 곱씹고 표정을 떠올리고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 해석 과정이 사람을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일은 끝이 있지만 관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에는 항상 기대가 따라옵니다. 답장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압박, 기분을 맞춰야 할 것 같은 부담,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 이 기대들이 에너지를 조금씩 계속해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사람과 많이 연결된 날은 유난히 지칩니다. 문제는 이 피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소모된 에너지는 그대로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행동이 느려집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나태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이미 사람에게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일정을 관리하기 전에 관계를 관리합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누구에게 반응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모든 관계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모든 감정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행동도 이어지고 집중도 유지됩니다. 관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일보다 관계에서 더 빨리 지치는 이유는 관계가 에너지를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흔하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 관계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방식이 항상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설명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어디까지 진심인지, 이 관계에서는 항상 자신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은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반복되는 순간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는 관계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즉각 반응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답해야 할 것 같은 압박, 늦어지면 괜히 미안해지는 분위기. 이 즉각성은 사람의 집중과 흐름을 계속해서 끊어냅니다. 즉각 반응을 요구하는 관계에서는 사람은 항상 대기 상태가 됩니다. 대기 상태의 뇌는 깊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감정 동조를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상대의 기분에 항상 맞춰야 하고
같이 화내야 하고 같이 힘들어해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보류하게 됩니다. 감정을 계속 보류하면 에너지는 안쪽에서 빠르게 마릅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은 각각 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함께 나타납니다. 설명해야 하고 즉각 반응해야 하고 감정까지 맞춰야 하는 관계. 이 구조에서는 사람이 버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관계들이 항상 나쁜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대신 거리와 반응 방식을 조정합니다. 모든 설명에 응답하지 않고 모든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며 모든 감정에 함께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사람은 자기 삶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계속 지치게 됩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끊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관계의 거리를 설계합니다. 거리라고 해서 차갑게 대하거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반응할지, 어디까지 응답할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 이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 같은 깊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같은 속도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모는 예측 불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어떤 요구가 들어올지, 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이 불확실성이 사람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의 거리를 설계한다는 것은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한다. 급한 일은 전화로만 받는다. 설명은 필요한 만큼만 한다. 이 기준들이 생기면 관계는 오히려 안정됩니다. 상대도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요청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계속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반응을 늦추는 것을 무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의 속도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을 봅니다. 지금 당장의 즉각 반응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연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기대를 매번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기 리듬을 유지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정을 관리하듯 관계의 접속 시간을 관리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설계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설계하는 순간 사람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흐름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날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조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울리는 알림,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 잠깐씩 끼어드는 메시지. 이 노이즈들은 집중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끊어놓습니다. 사람은 집중이 끊길 때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재시작에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는 사람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이즈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반응 모드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알림이 울리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확인하고 생각하기 전에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반복되면 뇌는 깊이 생각하는 상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다음 자극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이즈가 많은 하루는 결정을 계속 요구합니다. 지금 볼지 말지, 지금 답할지 말지, 지금 반응할지 말지. 이 선택들이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결국 중요한 행동을 할 때쯤이면 사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집중뿐만 아니라 행동의 지속성을 무너뜨립니다. 정보 과다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너무 많은 뉴스, 너무 많은 조언, 너무 많은 방법,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느라 행동할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찾지 않고 노이즈를 먼저 줄입니다. 모든 알림을 끄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할 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항상 반응하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노이즈를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아무리 좋은 계획도 중간에서 계속 끊어집니다. 노이즈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에너지를 계속 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지키고 싶다면 집중력보다 먼저 노이즈를 관리해야 합니다. 노이즈가 줄어드는 순간 사람은 다시 행동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습니다. 집중과 행동은 조용한 환경에서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이즈를 없애려고 하면 현실에서는 실패합니다. 연락은 계속 오고 정보는 계속 생기고 세상은 더 시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노이즈를 없애지 않고 구조로 관리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알림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알림을 같은 중요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반응해야 하는 알림, 나중에 확인해도 되는 알림, 이 둘을 명확히 나눕니다. 즉각 반응이 필요한 것은 전화나 특정 알림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집중 밀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반응 시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을 미리 정해둡니다. 지금은 반응하지 않는 시간, 이따가 처리하는 시간. 이 구분이 생기면 노이즈는 흐름을 끊지 못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모든 정보를 지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뉴스, 끊임없는 조언, 끝없는 방법론. 이 정보들은 행동을 돕기보다 판단을 늦춥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정보를 줄이는 것을 무지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필요한 정보만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네 번째 기술은 입력과 출력의 분리입니다. 입력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고 출력, 즉 행동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합니다. 입력과 출력이 섞이면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노이즈가 많은 날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조용한 하루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날이 있어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노이즈가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에너지는 더 이상 새지 않습니다. 노이즈를 관리한다는 것은 세상을 차단하는 일이 아니라
내 반응을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권을 되찾는 순간 사람은 사람과 소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노이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만들면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마구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매일의 구조를 조금씩 정리해 나갑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일은 대단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체크리스트는 사람과 노이즈로 인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지점을 하나씩 점검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첫째, 오늘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메시지, 모든 요청에 즉각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을 늦춰도 괜찮은 것까지 다 받아들이고 있다면 에너지는 이미 새고 있습니다. 둘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그랬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어디까지 진심인지 이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면 관계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셋째, 상대의 감정에 필요 이상으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감정에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계속 받아들이면 자신의 에너지는 회복할 틈이 없어집니다. 넷째, 알림과 정보가 하루의 흐름을 계속 끊고 있지는 않은가? 집중해야 할 시간에 계속 알림을 확인하고 있다면 행동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다섯째, 노이즈가 많은 나를 스스로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시끄러운 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날을 실패로 규정하는 순간 에너지는 한 번 더 빠져나갑니다. 여섯째, 내 에너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스스로 알고 있는가?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 요구에 끌려다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거절도 가능하고 거리도 유지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서 단 하나라도 예라고 느껴진다면 그 지점이 지금 당신의 에너지가 새고 있는 자리입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일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호하는 일입니다.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집중도 가능하고 행동도 이어집니다. 오늘 이 중 하나만 정리해도 하루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에너지는 관리하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구조를 만들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에너지가 새는 지점을 하나씩 닫아보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흐름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사람은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람과 소음 때문에 먼저 지칩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집중도, 행동도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지 않게 설계할 뿐입니다. 모든 관계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소음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삶은 앞으로 갑니다. 별빛 라디오는 당신의 에너지가 헛되이 새지 않도록 계속 함께하겠습니다.